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만져주다가 오히려 본인이 아파지기 시작한 분의 이야기예요. 네. 여러 수련이나 치료를 해도 계속 아프고 심지어는 자신을 돕던 기치료사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까지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셨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험들이 결국엔 사람은 왜 아플까? 그리고 왜 하필 병든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는 걸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걸 넘어서서요. 이 질병이나 또 치유 능력, 이런 것에 담긴 좀 더 깊은 의미를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어쩌면 이게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주어진 과제가 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료에서 가장 먼저 좀 흥미로운 부분은요. 아픈 사람이 나한테 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게 단순히 날 고쳐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뭐죠? 오히려 그 환자들이 나 자신의 공부를 위해서 오는 인연이라는 거죠. 공부 상대요? 그거 참 독특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공부라는 건 책 보고 지식 쌓는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전혀 아니죠. 그보다는 사람이 왜 아픔을 겪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깨달아가는 과정, 그걸 공부라고 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어떤 치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환자들이 자꾸 모이는 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심오한 원리를 탐구하라는 기회가 주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손으로 만져서 낫게 하던 약초를 쓰던 그런 능력 자체는요? 그건 공부가 아닌가요? 그건 이제 기술이나 재주에 가깝고 진짜 공부는 아니라고 좀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아, 기술일 뿐이다. 네. 수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술을 익히면 자연스럽게 환자를 만나는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 환경 속에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원리를 파고드는 거. 그게 진짜 공부라는 거죠. 아, 마치 우리가 학교 공부 끝나고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 겪으면서 배우는 게 진짜 공부인 것처럼요. 네, 정확해요. 그래서 그런 환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그렇군요. 환경이 축복이다. 근데 만약에요. 그 원리 탐구는 안 하고 그냥 기술만 써서 사람들을 막 고쳐주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처음에 말씀하신 그분처럼. 바로 그 부분인데요. 다른 에서 좀 놀랍게도 결국에는 그 치유하는 사람 자신이 아프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해요. 본인이요? 왜죠? 마치 뭐랄까 잘난 척만 하고 정작 자기 공부는 소홀히 한 대가 그런 느낌으로요. 허... 자연히 그 사람한테 이제 내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아, 신호다. 네. 자기가 아파봐야 비로소 그 환자의 고통을 진짜 이해하고 또 근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깊네요. 근데 만약에 자기를 아플 때 또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서 그냥 낫기만 하려고 하면요. 그건 어때요? 그게 이제 더 문제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아픔을 통해서 배워야 할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는 거니까요. 기회를 놓친다. 네. 심지어는 그 도움을 히던 다른 치유사나 조력자 같은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암시하기도 해요. 아, 처음에 그 돌아가셨다는 분처럼요. 네. 뭔가 깨달아야 할 게 있는데 자꾸 피하려고만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배움의 기회를 차버리는 셈이니까요. 이야기가 진짜 점점 깊어지는데요. 그럼 또 하나, 이게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의 제자, 그러니까 진짜 이치를 깨달을 사람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수많은 환자들의 희생이 따른다, 이런 관점도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강렬하죠. 여기서 희생이라는 말이 좀 오해될 수도 있는데 문자 그대로 재물 이런 뜻은 아닐 거고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뭐랄까 그 환자들의 고통이나 시간이 결국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한 공부거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 같아요. 아, 공부 재료. 네. 그러니까 내가 빨리 깨닫지 못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서 내가 성장하고 배우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한다고 말해요. 와, 그걸 깨달으면 정말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저절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부의 끝은 어디일까요? 궁극적으로 뭘 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계속 개개인을 치료하는 걸까요? 그건 이제 공부 과정일 뿐이라고 보고요. 진짜 원리를 깨닫고 나면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하는 걸 넘어선다. 이렇게 해요. 넘어선다.
네, 사회 전체가 병들지 않도록 삶의 어떤 근본 원리 같은 걸 잘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좀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아, 병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역할. 그렇죠. 그게 자연이 진짜 바라는 일꾼의 모습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와, 듣고 보니까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는 시각이 확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단순히 그냥 해결해야 할 문제, 골칫거리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뭔가 더 깊은 배움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성장할 기회? 그렇죠. 질병이나 치유 능력 같은 이런 현상조차도 결국엔 나는 누구인가, 삶이란 도대체 뭔가 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도구일 수 있다. 이런 성찰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건강, 조화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관점이네요. 네, 상당히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서요. 혹시 지금 당신이 딱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은 당신에게 어떤 공부를 하라고 속삭이고 있는 건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